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변인 네 분과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말씀드리면 주도권을 가진 분이 5분 동안 진행을 하시는 거고 최소 2명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뒤에는 상대가 최소 답변할 시간에 30초는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은 짧고 간결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질문이 길어지거나 또 한 분에게 집중될 경우에 제가 잠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주자는 나경원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이 모험적으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대변인들이 토론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당대표 예행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좀 모범적인 토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원희룡 후보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지금 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한동훈 후보 측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3대 의혹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첫 번째로 사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경률 금융감독원 추천 의혹이 있다. 또 세 번째로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의혹만 제기하고 근거를 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들이 있는지 왜 그런 것들 제시했는지 짧게 30초 내에 시간 맞춰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혹을 제기할 때 이제 이런 후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거 없이 그냥 막 상상해서 지어내는 의혹 제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의혹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정말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두꺼우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 얘기가 이제 사천 의혹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이 네, 마무리. 길어지는데. 마무리 5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예. 30초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근거가 있다라는 걸로 알고 못하신 답변은 본인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캠프. 네, 윤상현 캠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다들 그 X를 드셨지만은 분명히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치열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갈등의 화합은 탕평책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4명의 후보 중에서 지금 우리 윤상현 후보를 제외하고 가장 탕평을 잘할 것 같은 후보 누구인지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고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글쎄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유도 질문인가요?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저희 후보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캠프 측에서는 네 분의 후보 가운데서 굳이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면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 가운데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예.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저희 후보를 제외시켰으니까 나경원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후보 우리 선배님께, 정광재 대변인. 네, 정광재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저지 그 현장에 계속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예, 새벽부터 새벽까지.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 자체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저지했던 거에 대한 정치적 보복성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 야당 탄압용 기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정치 보복용 기소라고 생각하는지 나경원 한 명 개인에 대한 기소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 5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 보복용 기소이다. 네. 네, 거기에 그러면 27명의 27명의 우리 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공소 제기 기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요. 나경원 후보가 나 한 명 원내대표의 책임이니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 한 명 불러라 해서 검찰 수사에 가장 먼저 찾아갔고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도를 계신가요? 통해서도 잘 네. 봤고요. 네, 자, 책임 그러면-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그때 후보들 토론간에요. 부탁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게 언론으로 가면서 청탁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이라는 용어가 맞나요? 아니면은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취소를 하라라는 의견 개진으로 봐야지 맞나요? 전 뭐 부탁이라는 네. 말씀을 우리 후보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발언이 나온 그 상황은
법무부 장관이 네.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나경원 후보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김경수조차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명 복권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집권 후에요.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에 대해서 조세 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되어서 이게 헌정 질서를 흔든다거나 그리고 의회 질서를 흔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으면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사적인 부탁이나 청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잖아요. 사과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을까요? 저는 사면 복권은 아니, 대통령의 사과 당사자에게 권한이고요. 그건 제가 뭐 질문을 확인하지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에게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나경원 캠프의 김민수 대변인이 5분간 아주 알차게. 네, 이건 좀 잘 약간 진행- 이렇게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맞죠? 알겠습니다. 텐션 있게 아주 진지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네, 두 번째 또 원희룡 캠프로 가겠습니다. 이진우 대변인께서 역시 5분 동안 최소 2명에게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물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당명 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생각한 당명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명에 우리 당의 신념, 이념이 들어가지 않은 당명은 보지 못했다. 특히 지금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당명을 영어로 하면요, 피플 파워 파티거든요. 이것을 마치 진보 정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설명해야 된다. 네. 네. 당명 개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 검토된 건 없고요. 나중에 뭐 공모로 하시겠죠.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 음. 보입니다. 패스트 트랙 관련해 가지고요. 이 논의를 나경원 의원이 지금도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27명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매월 재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로 31번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매월 얘기 안 재판 할 받는 수가 걸로 없죠. 알고 네. 있습니다. 31번 재판 네. 받으셨죠. 이게 정치의 저는 사법화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원내에서 일어난 일은 원내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 체계에서 끌고 들어가면요, 이거는 부러집니다. 원내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영과 일로 끝나지 않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하지만 사법부에 가면 유죄냐 무죄냐 반드시 판결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이 사건 같은 됐습니다. 경우 예, 고맙습니다. 더 좋은 답변이 나갈 텐데. 한동훈 후보한테 시간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한테 한 20초 정도는 답변 시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너무 아니고 안 주신 거 아닙니까? 30초 정도. 예. 3초 정도. 다 합해서 3초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의 정광재 대변인께 읽겠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인 기준만 적용할 경우에는 너무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이 사법부에 사법화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거든요. 이거의 사법 처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사법화하는 거. 남용되는 것은 네.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우리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안보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남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해소도 역시 보수 정당의 의무 제가 가운데 안보를 하나라고 묻는 거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최상병 특검을 본인도 이제 발의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의 사법화는 반대를 하시면서 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 후보가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건 정치의 사법화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정치의 사법화 과정에서 우리 정당과 대통령실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 가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당이 하루빨리 해소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도 가능할 것 그 같습니다. 수단이 사법화여도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 특검이 지금 굉장히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몰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뭐죠? 지금 그 특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적 사실 여론 때문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것은 뭐 단순히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 가치에 그럼 하나 더 대한 설명도 묻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반대하시잖아요. 한동훈 후보께서 특검법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동훈 특검 관련해서 이미 공수처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같은 측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여론 때문에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조원 CNR은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여론조사 했더니 찬성이 58.1% 나왔습니다. 거의 60% 가까운 찬성이거든요. 여론이 한동훈 특검법 찬성한다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대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사법화에 반대하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에 반대합니다. 다만 제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3자 특검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우리 정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후보 다 똑같은데요. 지금 본인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래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기준에서 입장이 같으면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어떤 건 높았고 어떤 건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당원 84만 당원들은 아마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 이끌어줄 그런 당 지도부를 아마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84만 명 네. 당원 전체가 최상병 네. 특검,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에는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3자 특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자 특검이면 찬성하십니까? 한동훈? 5초. 지금 한동훈 후보 계속 예.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네,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초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십시오 앞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다 보장해 드렸습니다. 예. 네, 박정현 판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분의 대변인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윤상현 캠프의 이지혜 대변인의 순서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막장 드라마나 자해극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 남은 기간만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정책과 좀 비전에 대해서 엿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전 발표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어진 논란들로 인해서 각 후보들께서 어떤 비전을 발표하셨고 우리 당이 다시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셨는지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 머리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후보들과 각 캠프에서 내세운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충분히 답변드릴 시간도 저는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윤상현 캠프, 보수혁명 캠프에서는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괴멸적 참패를 했을 때는 정말 당 중앙을 폭파시키는 심정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가치정당. 그러니까 자유이익 집단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는 가치정당을 만들겠다. 이념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민생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정당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로는 여의도 연구원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쓴소리위원회, 지금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쓴소리위원회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리고 원외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 분의 선배님들께 각 캠프 후보들께서 발표하신 그 비전과 정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한 번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부터 할까요? 한동훈 정광재 캠프. 선배님. 시간을 얼마씩 써야 될까요? 30초씩. 30초. 보수 저변 확대를 통해서 보수 정치를 재건한다. 또 정권 재창출을 한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리 측으로 끌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하죠. 중도 수도권 청년 이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10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지구당 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비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당 복원에 관해서는 저희 캠프와 또 네.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우리 원희룡 캠프의 이준우 대변인. 저희가 이 공약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네. 약간 한동훈 후보가 약간 착각해서 얘기하시기도 했었는데 저는 주 3일 출근제를 우리가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네. 이거는 주 3일 근무제가 아닙니다. 주 출근제. 3일 그죠 출근이고 이틀은 재택을 한다는 거고요. 네. 이게 일과 직장과 가정 양립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통 체증도 10초.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원외 당협위원장을 원내 사무총장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수도권에 지금 약화되어 있는 그 당협 그 진지들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경원 캠프에 김민수 그 대변인. 아마 여기 계신 대변인님들께서 전당대회 몇 번 치러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다수 캠프에서 나온 공약들 매번 나오는 공약입니다. 나경원 캠프에서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공약 3가지 대표적인 거 냈습니다. 3가지 잡자는 겁니다. 이재명의 의회 독재 잡자, 네, 그리고 고물가 잡자, 그리고 북핵 잡자, 이 3가지가 대표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공약, 특히 이재명 잡자라는 공약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실천의 한 방편으로 이재명 제명 결의안도 이미 발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네, 30초 아주 좋은 부분이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당대회 초반부터 시작해서 러닝메이트 제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각 두 캠프에서. 근데 우리 당규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메이트를 한다는 게 국회의원이 본인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캠프,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건 당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규정상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당 선관위에 그걸 사실상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을 캠프에 파견 보내는 것도 문제가 없다 용인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제 러닝메이트 또는 이제 파견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러닝메이트가 사실은 이제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최고위로 구성됐을 때 뜻을 같이 하는 후보다 이런 의미인 거지. 뭐 짝을 이뤄서 뭐 자리를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10초 정도 남았는데 예.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이 청년들에게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좀 박탈감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사현 캠프의 이지혜 대변인의 주도권 토론 5분 잘 사용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께서 또 5분간 주도권 토론 네. 시작합니다. 제가 원희룡 캠프와 나경원 네. 캠프 둘 중에 어느 분에게 먼저 예.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의미를 새롭게 담으실 것 같아요. 누가 그럼 2위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경원 후보 이게 어떻게 아니 왜냐면 이런 거죠. 일반적인 아니 제가 지금 한거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한거하지 나경원 후보에 않겠습니다. 대해서 더 견제를 많이 한동훈 하고 캠프의 있구나. 대변인 네. 개인적인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이 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원희룡 후보는 왜 나왔습니까? 원 후보 출마가 당무 개입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나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경원 후보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궁금해서 물어보신 그럼 것 왜 나왔다고 같고요. 생각하실까요?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또 동료니까 말한 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2차 결선 투표를 갈 가능성이 저희는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2차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네. 두 후보 간의 단일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혹시 나경원 후보가 3위를 했을 때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나리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30초로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각 후보 군들마다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는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정 관계의 소통, 안정적인 윤석열 정권의 성공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봅니다. 그럼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당에 대한 애당심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무게를 뒀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3위를 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의사 결정이 1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는 나경원 쪽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의 경우에는 반씩 흩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승에 나경원 후보가 가면 나경원이 이긴다. 원희룡 후보가 가면 한동훈이 이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쾌합니다. 답변 잘 해주셨고요.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도 한번 묻겠습니다. 네. JTBC 인터뷰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네. 가족이 공천에 개입했다. 네. 사천 의혹이 네. 있다라고 했고 네. 이게 때가 되면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만 피해가겠다라고 해서 때가 되면 공개하겠다. 내일이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서로 같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을 때 그때죠. 지금 아니, 한동훈 의혹을 우리가 제기한 한동훈 측에서 후보한테 같이 당무 감찰을 받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당무 감찰을 받을 때 그때가 때입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는 거죠. 의혹을 제기했고 아니죠. 의혹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시합에서 선후 관계 있으면 안 되죠. 아니죠. 동등선 이- 출발해야 되지 이 않습니까? 논란을 야기한 사람의 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을 때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논리로 설득할 수 그건 있겠습니까? 사법부에 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정치계 전당대회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의혹을 상대가 제기했을 경우 상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면접 점수표라든가 이런 것들 이 서류가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까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보가 얘기했죠. 저희는 그게 사실인 경우에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네거티브를 계속 하셨는데 검증을 네거티브라고 얘기한 거죠.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 네거티브 캠페인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그럼 치열한 검증은 당원들이 원하는 거고요. 또 치열한 검증을 후보가 본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동훈 후보는 검증만 했지 본인이 검증받으면 이번에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수사 검증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조사만 했지 받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치열하게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우리 당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상향식 공천 얘기하셨는데 원 후보가 지난번 개항을 선거에서는 전략 공천 성격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득표율을 보더라도 기존 후보보다 그렇게 높은 투표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받았던 원희룡 후보의 개항을 공천은 잘못된 공천입니까? 잘못된 공천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는 곳에 혼자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네. 활동하던 윤우선 후보가 네. 있었죠. 거기서 그렇죠. 공천 받겠다고 했는데 경쟁시키지 않고 그건 당에서 결정하는 내용이에요. 당에서 그러니까 그 여기가 공천이 그렇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당에서 공천을 허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찾을 때 손을 들고 앞에 나선 거고요. 네. 그 선당 후사지 그거를 다르게 포장을 하면 좀 그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주도권 토론. 네 분의 대변인 모두. 재미있는데 5분씩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어서 유튜브면 가능한데 야, 시간이 그러니까. 정해져 더 합시다. 있어서. 더 하고 싶은데 아쉽네요. 지금 댓글에 그 대변인 네 분이 의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보들 토론보다 더 재미있고 알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발언 각각 30초씩 드리면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은 원희룡 캠프의 이준호 대변인부터 하겠습니다. 30초.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훌륭한 장수는요 전선을 여러 개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의 전선에 집중해서 모든 화력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 중에서는 전선을 2개, 3개씩 가져가려는 후보가 있습니다. 당과도 전선이 만들어지고 본인 특권과도 전선을 만들고 정부와도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정부도 믿을 수 있는 경험 많고 검증된 후보 원희룡 후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상현 캠프. 공동묘지 평화처럼 죽어있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윤상현 후보가 보수 혁명을 해낼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앞으로 5일 정도 다가왔습니다. 잠시 정말 소란한 그 신기루와 같은 팬덤에서 눈을 돌리시고 마타도어나 네거티브에서 눈을 돌려서 윤상현 후보를 한번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선 참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마무리. 비전과 정책과 포용과 리더십을 여기까지. 보여준 윤상현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한동훈 캠프 정광진 대변인. 네. 우리 정당의 변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은 우리 정당의 변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후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 한동훈 후보입니다. 보수 정권 재창출에도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 후보입니다. 투표를 많이 해주십시오. 투표를 많이 하면 한동훈 후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나경원 캠프 김민수 대변인. 네, 제가 함께하고 있는 후보의 당을 위한 희생이 청탁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김건희 여사 당사자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고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직 당사자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의미조차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조금만 지켜보시면요. 누가 진심으로 당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 나경원입니다. 네 분 대변인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